일본의 원전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상황 대비령을 내렸고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여야가 7월 의사 일정을 아직 잡지 않으면서 국회는 11개월 만에 비회기 기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IAEA 사무총장 방일에 맞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는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아예 이번 주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오염수 관련 국회 비상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선 그동안 온갖 괴담을 생산 유포해온 민주당이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결론에도 무조건 반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도 열고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민경우 대한연대 공동대표를 불러서 이른바 괴담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강연도 들을 계획입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IAEA 검증 결과 발표에 대비한 후속 대책도 논의합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이라기보단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정의당과 각 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대응 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정치권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염수 문제도 중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네, 국회 다른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야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문제였다고 주장하며 전임 정부의 안보 정책을 겨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안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 교체를 낳았다며 앞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반란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1639만 명은 쿠데타 세력입니까?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마약에 도취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까지 묶어서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모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마약에 도취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 망언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적대적인 대북관을 드러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개각 인사들의 검증도 벼르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 등 야당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등 그동안 추진해온 입법 공조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